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감을 잃었을 것 같은데. 이렇죠. 우려를 표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반대보다는. 확실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 그것도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공부하신 천홍석 대표님이 계십니다. 천홍석 대표님의 트윈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은 경영 쪽 담당하시는 천홍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군을 보면 따르고 예, 또 나르고, 나르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따르고라는 로봇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고, 나르고는 스스로 물건을 나른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나르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율주행 로봇은 나르고, 네. 대상 추종 로봇은 따르고인데, 네. 사람들에게는 많이 낯선 제품들이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선뜻 돈을 내고 구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용을 줄여준다. 네.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비용이 줄어들고 업무 속도가 빨라지면 돈을 내고 구입을 하더라는 거죠. 따르고는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 예, 사람이 가야만이 따라오니까. 노동력이 반드시 들어간다. 밀고 다니는 어려움은 없어지지만 그만큼 돈이 더 지불되는 거죠. 값싼 카트 밀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시장성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어쩌면 저희가 적합한 시장을 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 따르고가 판매되는 곳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르고는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런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도입 즉시 비용 절감되고 업무 속도 빨라지고 사람들이 하는 실수까지 줄여준다는 측면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입을 하시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좀 다른 얘기로 흘러 들어가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제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천홍석 대표가 자기가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같이 창업을 하자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검색을 해봐도 이걸 상용화한 케이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이나 이걸 쓸 잠재 고객 또는 써야 하는 고객 입장을 보면 되게 이게 상용화가 빨리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을 설명하거나 대상 추종 로봇을 설명하면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각자 대표로서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이 이제 형이시고, 네. 카이스트에서 이제 예,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올해 몇 년 하셨어요? 천홍석 대표가 석사를 2005년에 시작하고 네. 박사를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2015년에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박사학위 중이었거든요. 그 박사를 굉장히 오래 한 거죠. 박사학위 주제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특히 그 논문의 핵심은 자율주행 로봇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길을 더 잘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창업을 하고 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창업을 같이 하자고 누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형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서슴없이 가셨어요? 저는 서슴없이 갔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8년 차였고요. 네. 저는 좀 도전적인 일을 하는 거를 원하는 성향이구나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때였는데, 그런데 너무 좋은 직장이잖아요.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고민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형이 제안을 해서 저는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창업을 할 때 다들 고민하는 게 망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잖아요. 야, 거의 다 망한다는데. 근데 저는 망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울까라를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해보고 이게 성패가 고스란히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이 이러한 기회를 줘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 선뜻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 인생의 만족감을 얻는 대신에 가정의 안정감을 잃었을 것 같은데. 이렇죠. 제 둘째 아들이 예.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 음. 아내가 반대가 있었죠. 장인어른께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사에 쏟아야 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반대는 했지만 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고. 우려를 표명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반대보다는 아닙니다. 당연한. 확실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사모님? 지금 좋아합니다. 형수님은? 형수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수님은 그냥 형이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성향이시고 예. 저희 아내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어려움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 그 장인어른한테 저 창업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좋지. 아, 오케이. 아내는 장인어른을 조금 무서워하시거든요. 영석 대표님은 이제 뭐 경영, 네. 마케팅 뭐 이런 네. 자금 조달 네, 이런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업무 분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흐트러지죠, 뭐. 이게. 맞습니다. 음. 그 형이 처음에 저한테 창업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도 잘 몰랐나 봐요. 어. 그럼 네가 기업 경영하면 되겠네. 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기업을 설립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물음표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법원에 갔습니다. 법인 설립을 내가 법인을 직접 해야겠다. 어. 인터넷 검색해보고 법원에 가서 뭐 나름 서류 챙겨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 하셨어요. 네. 그런 걸 몇 달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네. 아,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낮은 비용으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아주 싼가스. 예, 다행히 저는 직장이라는 데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경험이 없는 형보다는 회사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역할을 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스킬은 아니었어요. 회사를 잘 경영하기 위한 게 우리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맞아요.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완전 다른 스타일의 곳에서 오래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일치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 맞아요. 예. 사람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답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시작을 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리 문화에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출퇴근이 자유로운 겁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마인드는 같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충이 되면 내가 져야 했다. 예,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은 천호석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툴 일들을 만들지를 않죠.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불안해 하시진 않았고요. 네. 처음에 제가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공공기관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한다는 말을 선뜻 못 꺼냈어요. 퇴사하고 창업을 하고도 못 꺼냈어요. 집은 저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와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그 계룡시에 사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모텔 잡아서 자면 돈 들으니까 거기 가서 자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돈이 정말 없잖아요. 자주 온다 생각을 좀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꽤 지나고 사실은 창업을 했다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그래 잘했다. 첫 마디가 그래 잘했다. 형과 했다는데도 형 그때 제가 형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형제 창업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요,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혼자 창업해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혼자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해도 해야 할 일이 맞아요. 특히 뭐 초기에는 더더욱 그랬고 특히 형제하고 창업을 하는 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확실한 파트너가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을만하다며. 예. 근데 형제가 제일 믿을만하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트위니의 전영석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전국에 물류센터 제조업 하시는 분들 혹시나 같이 협업할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하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